아버님, 제가 편식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주는 거 다 드시라고요. 맛있는 것만 먹으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식했네. 늙으면 나이 거꾸로 먹잖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매도 아니시면서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요. 뇌 운동 안 하세요? 밥상머리 앞에서 맨날 시끄러워. 아빠, 며느리 말 좀 잘 새겨 들으라고요. 나도 그러려고 애쓰는데 머리랑 몸이 안 따라주네. 며느리가 아빠 안 모시겠다고 하면 아빠는 바로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합가하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동서는 뭘 계속 꾸물거리고 있어. 주방에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봐. 남편이 말한 커피가루가 안 보이네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몰라. 이러니 맨날 내 성질만 더러워지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하지 여보. 당신 빼고 말이야. 근데 당신은 어머님 닮은 거야? 아버님이 똑똑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빠도 한참 회계사 잠깐 했던 사람이었어. 그래? 그때 머리를 많이 쓰셔서 지금 아리까리 하시는 건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많지. 늙었다는 핑계 그만 대야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네. 아버님 연세에 그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 연세 듣기 전에 10살이나 더 젊게 받는걸요. 그러니 빈말이라도 기분 좋구나. 빈말 아니에요. 아버님 연세에 다 있는 기미도 없으시고 이마 주름도 적고 얼굴에 윤기도 있으시잖아요. 아하, 내가 그런가. 거울을 통 안 봐서 잘 몰랐네. 나 별로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 타고 난 건가 봐요. 그래서 제 남편도 아주버님도 피부 하나는 짱인 것 같은데요. 동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네? 동서가 그렇게 아버님 띄워주면 아버님 연세에는 그런 칭찬이 진짠 줄 알고 으쓱해진다고. 좀 으쓱하면 어때서요? 그리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동서가 사회생활을 참 잘하네. 그런데 어쩌지? 우리 아버님은 그런 가식적인 칭찬 안 좋아해. 아, 네.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많이 먹여서 아버님 피부가 윤이 나는 거야. 아버님도 아시죠? 아, 그럼 알다 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님, 다음에 저희 집에도 식사하러 오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럴까? 네, 날짜 봐서 연락 주세요. 동서, 커피가루 찾아줬으니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봐. 이상한 소리요? 우리 아버님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어. 나도 아버님 입맛에 맞는 요리 고안해 내느라 몇 년이 걸렸거든? 네. 나 동서 때문에 밥 못 먹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니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형님 내외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홀 시부를 모시고 합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거라고 해도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요. 보살핌을 핑계로 홀 시부에게 무례한 행동을 마구 했어요. 예의 없는 걸 싫어하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거슬렸어요. 그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좋게 보이지 않았고 그런 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저랑 형님의 은근한 기싸움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치챈 아버님이 어느 날 아들 둘과 며느리들을 데려다 놓고 중대한 선언을 하셨는데요. 한 달 후. 내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 어? 진짜야, 아빠? 지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사회에다 전부 환원하겠다고 유언장 썼어. 미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야 치매라도 찾아오신 건가? 형수, 말 조심해요. 아무리 편해진 가족 사이라고 해도 시아버지한테 지킬 선은 지키세요. 지금 선을 지키게 생겼어요? 서방님은 화 안 나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놔두고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 재산을 뿌리겠다는데?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형수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데요? 이 집안에서 아버님 재산에 한 소리 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저예요. 왜요? 아버지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형수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미쳤다고 젊음 바쳐가면서 영감탱이를 모셨겠어요? 형수, 보기보다 더 쓰레기네요. 형수한테 쓰레기가 뭐야? 죽고 싶어. 형은 벙어리야. 형수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해?
내가 뭘 한마디를 안 해. 와이프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님 정말로 유언장을 그렇게 쓰셨어요? 나한테 여러 번 말하게 한다고 화내길래 너는 얼마나 잘 알아듣나 했더니 너도 사람 말 여러 번 하게 하는 건 똑같구나. 아버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유언장 다시 쓰세요. 형님 그건 좀 선 넘는 발언 같은데요.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식사까지 참견하시더니 왜 유언장까지 형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뭐라고? 동서 지금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를 모르는 거야? 형님이 아버님한테 하는 행동에 여러 번 끼어들고 싶었는데 이제야 끼어드는 거거든요. 뭐가 이렇게 건방져? 지금 그렇게 아버님 편 들어준다고 아버님 돈이 동서한테 갈 것 같아? 형님은 뭘 믿고 아버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세요? 저 같아도 형님 같은 며느리한테는 재산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재수씨 주둥이가 너무 자유분방하시네. 둘이 쌍으로 사람 약 올리는 학원에 다니는 거야? 형 제발 형수 하는 말을 좀 객관적으로 봐. 콩깍지가 얼마나 씌인 거야? 뭐 이 자식아? 열받게 하지 말고 빨리 유언장 가져오라고요 아버님. 아버님 절대 유언장 고치지 마세요. 야 동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우리 집안일에서 빠져. 결혼하면 끝이지 시집 온 기간이 뭐가 중요해요. 뭐야? 다들 시끄러우니까 그만 해산해. 난 낮잠 좀 잘난다. 아버님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재산 환원을 선언하신 후로 두 사람은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시댁에 방문하면 그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형님 내외에게 말을 걸어도 형님 내외가 아버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더라고요. 주말 동서 요즘 자주 방문한다? 제 마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여긴 시댁이자 내 집이기도 한데 전 아버님 집에 온 거거든요. 이 집 명의도 아버님 거인 걸로 아는데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집에서 주인의식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말이 참 청산유수시네요. 그렇게 아버님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니 말 조심해. 둘째 왔니? 네, 아버님. 아이고, 오늘따라 목이 왜 이렇게 타는지 모르겠다. 큰애야, 꿀물 있냐? 어디서 개가 짖나? 아까부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꿀이 어딨는지만 알려주라. 내가 알아서 다 먹을 테니. 여보, 나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가봐야 할 것 같아. 며칠 전부터 귓구멍이 너무 간지러워. 벌레가 들어갔나 봐. 바 선생이 알 깐 거 아니야? 어디 봐봐. 내가 후후 불어줄게. 지금 두 사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꿀 찾아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버님? 그게 누군데? 난 그런 거 안 키우는데? 여보, 아버님이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니, 글쎄. 당신한테 아버님이 있었어? 그럼 나한테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난 아빠 없는데. 그치? 나도 당신 아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재수씨 혹시 귀신 봐요? 나도 모르는 우리 아빠가 막 환영처럼 보이고 그러나?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뭐 잘못 먹었어요? 설마 아버님 유언장 얘기 때문에 삐쳐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니까. 진짜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나?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도대체 그 아버님이 누구냐니까. 뭐 동서가 따로 모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런 존재야? 푸하하, 당신 유머 감각 엄청 좋다. 아버님을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로 받아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센스 있는 여자야. 누군 그것도 모르고 나 같은 여자를 개고생만 시키기도 하더라. 도대체 어느 누가 당신을 개고생만 시켰어? 모르겠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영감탱이가 나를 실컷 부려먹고 입 싹 닫으려고 하더라. 꿈이라도 그 영감탱이 참 너무했네. 이런 도른자들을 봤나. 아버님, 제가 꿀물 타 드릴게요. 동서! 누굴 자꾸 부르는 거야? 거기 뭐 귀신이라도 있어? 여보, 오늘 뭐 먹을래? 우리 둘이 치킨 시켜 먹을까? 그래, 둘이서만 먹을 거니까 한 마리만 시켜도 되겠지? 좋아. 두 사람은 아버님의 재산을 못 받는다는 걸 알자마자 둘만의 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합작하여 아버님을 집에서 내쫓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딸랑 짐가방 하나에 얇은 옷차림을 한 아버님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저 별일 아닌 것처럼 참기만 하시니 남편보다 제가 더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어요. 2주 후. 이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님 집에서 아버님을 내쫓아요?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가서 형이랑 형수 족쳐버릴 거야. 참아라. 일 키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희만 손해야. 이건 참아주는 게 더 손해예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투명인간이나 귀신 유령 취급했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쫓아버리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깟 돈 때문에 부모를 내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버님은 화도 안 나세요? 화내서 뭐해. 그런다고 받길 애들이면 내가 지인작에 화냈지. 아버님 대체 몇 년을 그런 취급받으면서 사신 거예요? 형님은 처음부터 아버님한테 버릇 없이 굴었어요? 걔도 처음엔 멀쩡했어. 그런데 한 8, 9년 나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집단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 거지. 그렇다고 형수가 아빠를 내쫓을 권리는 없어. 그리고 누가 모시고 살랬어? 지들이 아빠 집에 얹혀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가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집이잖아요. 내가 나왔다고 해도 내 집인 건 변함없으니까 그냥 잠자코 쫓겨나 준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형이랑 형수는 인간도 아니야. 아버님 잘 오셨어요. 제가 더 빨리 시집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갑자기 신세지게 된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여기에 눌러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래. 나중에 집에 들어가야지. 아빠, 이런 취급을 받고도 그 집에 다시 가겠다고? 내가 절대 안 보내. 그렇다고 가족끼리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 인간들이 아빠 재산 못 받아서 먼저 아빠를 끊을 것 같아. 이 말이 맞아요, 아버님. 그 사람들은 아버님 재산이 자기들한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알아서 인연 잘라버릴걸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런데 아빠는 왜 갑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별로 없는 이 재산으로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님. 아마 형님이 아버님 재산 받았다면 절대 뜻깊은 곳에 안 쓰이고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길 잘했다는 거냐? 넌 내 재산 못 받게 된 거 아쉽지 않아? 안 아쉬워요. 애초에 제 돈도 아닌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 하려는 형님이 꼴보기 싫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 며느리들이 기가 보통 아닌 것 같네. 아버님, 당분간 여기서 푹 쉬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씩 정리하세요. 제발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마. 고맙다. 저희는 아버님과 지내면서 형님 내외랑 다르게 아버님께 최고로 편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저희 모습을 알고는 형님이 일주일 동안 전화하면서 재산 때문에 뒤늦게 뒷북치지 말라고 얼마나 뭐라고 하던지 그때마다 저도 스트레스를 풀면서 형님에게 맞대응했습니다. 다 커서 그런 개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다투다가 어느 날은 시댁을 직접 찾아가서 따졌는데요. 역시나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사람 하나 내쫓고도 죄책감이라고는 안 느끼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후. 텅 빈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왜 시비야? 시비 안 걸게 생겼어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아빠를 내쫓아요? 형수는 정도 없어요? 나 정 없는 사람인 거 몰랐어요? 하긴 서방님이랑 나랑 왕래가 있어 봤어야지.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만 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형이 제일 꼴값이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불효자가 될 수 있나? 뭐 이 자식아? 서방님,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솔직히 아버님이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서방님도 아쉬워했잖아요. 저는 형수처럼 돈독 오른 사람이 아니라서 전혀 아쉽지 않았는데요. 설령 아쉬웠다고 해도 형수처럼 버릇없이 굴진 않았죠. 웃기고 있네. 솔직히 이건 아버님이 전적으로 잘못한 일이에요. 인간 대접 받고 싶으면 재산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았어야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면 스스로가 영웅이 된 것 같고 막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도 받을 거 없는 영감탱이한테 너무 무리해서 잘 해주지 마. 콩고물 안 떨어진다는 거 이미 알았을 거 아냐. 아버님한테서 콩고물 떨어지면 다시 모셔가기라도 하시게요? 뭐야? 설마 아버님이 너희한테 재산 좀 떼주기로 했어? 진짜야? 이 치사한 할배를 봤나? 여태 모시고 산 건 우린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재산을 떼줘? 영감탱이 설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극상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야, 당장 아빠 모시고 와. 아무리 우리가 살갑게 안 해줬다고 해도 그렇지. 자식 상대로 하극상이 웬 말이야? 만약 정말로 아버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거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아버님한테 주먹질이라도 할 거예요? 고소라도 하시려고요? 못할 것 같아? 나 돈으로 장난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다행이네요. 장난은 제가 쳤지. 아버님은 진심이거든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형님 같은 무서운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장난치는 사람이 없을까 봐요. 미친 거야? 지금 나랑 싸우자고? 마음 같아선 아버님 생각해서 형님이랑 한바탕 뜨고 싶네요.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맞짱 떴을 거예요. 재수씨,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런 행동은 재수씨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에요. 이미 부모님 얼굴에 똥칠 하신 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수씨! 진짜 이 사람들이 나 옛날에 껌 좀 씹던 버릇 나오게 하네. 앞으로 아빠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 하려고 온 거야. 할 말 다 했으니 갈게. 참나, 우리도 땡전 한 푼 없는 영감탱이 볼 생각 없어.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신경 끄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거 참 듣던 중 고마운 소리네요. 저희는 정말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 한 번도 아버님께조차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저리도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 저라면 수치스러워서 근처 마트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원흉들을 안 보고 살아서 편한 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었어요. 특히나 지방 경조사가 크게 열릴 경우엔 할 수 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큰형, 그러니까 제게 큰아버님인 어르신의 팔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랜만에 그 표독스럽던 형님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 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여전히 냉랭했고 저 역시 그들에게 인사할 이유가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피했는데 짜증나게도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6개월 후. 동서, 오랜만이네? 네, 그러네요. 오랜만인데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사이에 더 싸가지 없어졌다? 일부러 인사 안 한 건데 형님도 못 본 사이에 눈치를 더 밥 말아 먹으셨네요. 뭐? 우리 인연 끊기로 했잖아요. 치매는 아버님보다 형님이 먼저 오게 생겼나 봐요. 1년도 안 된 일을 기억도 못 하시고. 너 원래 이렇게까지 못됐었니? 제가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형님처럼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말을 말자. 그나저나 아직도 영감탱이랑 같이 사는 거니? 뭐가 문제 있나요?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여태 영감탱을 데리고 산단 말이야? 형님이 저한테 해준 조언이라고는 돈 얘기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거면 다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아버님 집에서 살고 있는 주제에. 내가 저번에도 말했을 텐데 집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주인의식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이 왜 남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우리가 인연 끊었다고 해서 동서랑 내가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닌 게 아니거든. 저한테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형님한테 동서 대우 받을 생각 없었는데. 내가 아랫사람한테 대우를 왜 해줘? 형님 대우 안 할 거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라도 잘하란 말이야. 어르신들이랑 보는 눈 많은 거 몰라? 인사에 나이가 어딨어요. 형님이 먼저 봤으면 인사하지 그랬어요? 동서가 날 일부러 쌩깐 거 모르는 줄 알아? 아까 나랑 눈 마주치고 피하는 거 다 봤거든? 그랬어요? 뭐 헛것 본 거 아니에요? 형님 귀신 잘 보잖아요. 초능력이 있어서 투명 인간을 본다고 했었나?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보는 눈 신경 쓰는 사람 치고 화장실에서 너무 큰 소리로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다른 것처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며느리거든? 이 집안 며느리들 목청 크다고 소문 다 나겠네요. 일을 어째요? 형님은 어르신들한테서라도 돈 뜯어내려고 연기 많이 했을 텐데. 알면 더 이상 시비 걸 생각하지 마. 아버님한테 못 받은 돈 어르신들한테 잘 보여서 따내야 하는데 이것마저 망치면 너희 집 진짜 뒤집어 엎을 거야? 돈 떼먹으려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돈 없어서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자나깨나 돈 생각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돈 없이 되는 거 본 적 있어? 사람 마음조차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형님이 아버님한테 마음을 못 샀구나. 돈 없는 그지 깽깽이라서. 뭐?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진짜 한 대 맞고 싶어? 저야 좋죠. 먼저 선빵 날려주시면 저도 정당방위로 한 대 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죽을라고?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아버님. 미쳤나봐 이 영감탱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거든요? 너희 목소리가 화장실을 뚫고 밖까지 다 흘러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여다보겠어? 당장 나와. 변태 영감탱이가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넌 안 되겠다. 나 전화 한 통 할 때까지 딱 기다려라. 아버님이 크게 호통치는 바람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경 오게 되었어요. 다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눈을 반짝이며 저희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데없이 어디론가 전화한 아버님의 행동은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정장 입은 넥타이 무리가 등장하면서 저는 아버님의 모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팔순 잔치를 마치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잠깐만요, 아버님. 이 시꺼먼 사람들은 뭐예요? 유언장 다시 쓰라고 그렇게 지렁이 하지 않았니? 네가 바라는 대로 유언장 쓰려고 변호사들 불렀어. 어머, 정말이세요? 그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 다 뻥인 거예요? 그래. 내 재산 전부 계산하면 대충 10억가량 되거든. 예? 아니, 아버님,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2, 3억 정도 있는 거 아니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르지? 평소처럼 해. 개가 짖냐는 둥, 이빈후과 가야겠다는 둥, 영감탱이라고 잘만 짓거렸잖아. 아버님, 그건 제가 서운해서 그런 거 가지고 왜 담아두고 그러세요? 너는 서운하면 나를 개무시하는 며느리구나. 역시 사위랑 며느리는 무조건 테스트 해야 된다는 내 형제들 말이 맞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형제들은 다 사위랑 며느리들 테스트해서 재산 상속장 썼다고 하더라. 난 널 믿고 테스트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너 하는 걸 거의 10년 가까이 봐왔는데 어떻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 아버님, 형님 말 믿지 마세요. 형님 방금까지도 아버님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야, 동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 재산을 둘째 내한테로 상속한다는 상속장을 쓰려고 해. 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넌 진짜 이빈후과 한번 가봐라. 눈구멍도 귀신 들리고 귓구멍도 귀신 들린 것 같아. 아버님! 이게 뭔 개똥 같은 얘기야. 나 다 들었어, 아빠. 재산을 동생네한테 다 준다고. 그래, 마침 잘 왔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격자들이 다 증인이 되어줄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안 줄 거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해.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건 며느리들 한 번 떠본 거야. 그런데 한 놈은 나를 내버리고 한 놈은 오히려 나를 거둬주네. 아빠, 이건 반칙이야. 아빠가 재수 씨한테 귀뜸했잖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이게 다 너희들 업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착하게 살지 그랬니?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님을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한 건 동서가 아니라 저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를 가족처럼 생각했다고요? 형수는 가족을 한밤중에 내쫓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요? 장난이었다고요, 장난. 가족끼리 장난도 못 쳐요? 왜 이렇게 다들 진지충이야? 아버님이 10억 있다니까 또 눈 돌아서 살살 기는 꼴 좀 봐. 뭐라고? 동서 지금 나더라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 돈에 미친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또 있는데요? 동서, 아버님 제 좀 보세요. 제가 저렇게 싸가지 없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저런 애한테 넘기겠다고요? 아버님 속는 거라니까요. 네가 생활비 받아가면서 나한테 풀떼기 먹일 동안 둘째는 나한테서 한 푼도 안 받고 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 줬어. 아, 풀떼기는 맛 없었으면 말씀하시지. 저는 다 아버님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빠, 우리가 아빠 데리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 돈을 몽땅 동생한테 줘? 그럼 내가 뭐가 돼? 넌 그냥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부모를 내쫓은 불효자식이지. 아빠, 내 유언장은 다시 수정할 일 없을 테니까 변호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버님,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나도 10억 줘. 형, 여자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 나는 여자 잘 만나서 기대도 안 했던 10억이 생겼잖아.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냐? 아, 두 분 아버님 집도 비워줄래요? 그 집도 10억 재산에 포함된 거라 저희 집이나 다름없거든요. 동서, 아버님한테 제발 우리도 기회 좀 달라고 말 좀 해주라. 동서 말이라면 아버님이 들으실 것 같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내 재산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식사 끝냈으면 조용히 집에나 가세요. 안 돼. 내 돈이었는데. 팔순 잔치에는 집안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했었어요. 그 아래 딸린 식구들은 더 많았죠.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의 밑바닥은 가까운 식구들 입방아에 실컷 오르게 되었고 잔치 이후 두 사람을 보러 직접 집안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까지 했죠. 집안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통보를 받게 된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는 아버님 형제들에게도 소액의 수고비를 받았어요. 아니, 주실 때 소액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큰 돈인 도합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부모와 어른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췄을 뿐인데 저희 부부 손에 11억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형님네도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그들을 보니 개인적으로 다툴 때보다 속이 훨씬 뻥 뚫리더군요. 앞으로 저희는 이 재산으로 아버님의 남은 생을 꽃길로 만들어드리며 효도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